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미정 캐스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오늘도 놓칠 수 없는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어서 김나희 캐스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나희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풍성한 현장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 알찬 정보와 함께 하시려면 또 참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가 각각 열려 있는데요. 02-3153-2667,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방송 중에 또 놓치셨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토픽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주거 환경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주거 환경만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일자리 창출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벽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딘지 김희정 캐스터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주거 환경이 우수해서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게다가 임차 소유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도 단점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직주 근접성도 우수해서요. 임대에 있어서도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이 들어서면서 향후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오늘은 서초동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축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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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맡고 있는 오정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짝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하에 그리고 근생이 1개, 그리고 1층에 근생이 1개 있어서 총 1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이제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옵션이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왔을 때 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게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오피스텔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스티로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비닐들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좀 막 이제 준공이 좀 된 건가요? 예, 준공은 며칠 전에 네. 바로 준공이 떨어졌고요. 네. 입주 청소는 수일 내에 지금 할 예정이어서 그 뒤에 바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양이 시작되시면은 바로 입주까지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집이네요. 그렇죠. 신생아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이 테라스에 살짝 좀 이미 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매력들도 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이 다세대 주택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교대역이 도보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남부 터미널까지도 한 도보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신 것처럼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제가 너무 탐이 나는 이곳이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거주는 뭐 당연한 건데 투자 목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뭐 근처에 좀 이렇게 호재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보시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지를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 집가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지역들도 앞으로 꾸준한 매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이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요. 제가 아는 서초동은 굉장히 좀 쾌적하고 또 그리고 조용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고급 주택가들이 좀 많다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제가 이 서초동 주택을 다녀와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동네가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서초구가 뭐 법원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사실 좀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촬영하는 동안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새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이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정 캐스터님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도 이 서초동이 예전부터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는 주관적인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단순하게 입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어떤 조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실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시 건강지수 1위가 바로 서초구였습니다. 이곳은요, 기대 수명도 1위, 그다음에 자살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 흡연율과 음주율도 가장 낮은 지역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감염병 환자 수도 적은 곳이 바로 이 서초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살기 좋은 도시 1위 정도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건강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도시건강지수 1위라는 거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살 건수도 낮고 흡연율, 음주율이 낮다면 동네가 좀 조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법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저희가 서초동의 자세한 입지 여건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서초동의 입지적인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뷰티나 의료, R&D 등 강남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다양한 지하철 노선까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각종 사법기관 그리고 연관 업체들이 밀집한 서초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서초동의 일자리가 더 풍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라고 불리는 서울교육대 인근의 수요, 강남권 상권의 종사자 또한 이 서초동의 배후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강조드릴 부분,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역시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엇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초동 주택의 가치 또한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 그리고 교대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역을 좀 자유자재로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예정된 지역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서리풀 터널도 이제 개통이 돼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호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더 많은 호재들,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네. 해드릴게요. 서초동은 예전부터 이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일자리 증가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더더더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정보사 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IT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및 각종 4차 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인데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보다 부지 면적이 더 넓으면서 이 총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업무 시설과 함께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3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을 포함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이곳에 많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또 소개해드린 주택과도 가까워서 직접적인 수혜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아파트 재건축 등 이 서초동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는 만큼 이 서초동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동에는 업무단지나 일자리 창출도 많이 예견이 되어 있지만 신기하게도 동네가 조용하고 배드타운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내 같은 그런 느낌과 또 배드타운이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 이 서초동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지역이었거든요. 호재까지 많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호재 자체가 또 미래 가치를 아무래도 올려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가 나올 때 살짝 보니까 이 서초동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초동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지상공원이 공원화가 된다면 지금도 살기 좋은 서초동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이캐스터가 이 경부고속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최근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 라이 씨가 원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분의 의지가 강하다면 아무래도 추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초동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인근에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이 있는데요. 이 역을 중심으로 강남 어느 곳을 자유자재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엔 다음 현장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로 준비된 정보통 토픽은요. 지역문화 거점으로 부상할 신규 수변공원 상가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새로 생겨나는 수변공원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나희 캐스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도시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수변공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 역시나 수변 복합 상권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주택 규제가 심화되면서 이 상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반사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호수 조망권은 물론 또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서 배우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나혜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천안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천안에 일산이나 광교처럼 새롭게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부동산 이슈 지역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작년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천안 부동산 시장. 천안 시내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천안 업송호수 지역입니다. 노후 저수지였던 업송 저수지가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질 개선과 함께 52만 8,14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업송호수 주변을 살펴보면 천안 성성지구와 부성지구라는 대단지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신도시급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삼성 SDI와 천안 제2산업단지라는 양질의 일자리도 가까이 있어 지역 전체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천안 업송호수에서 알아볼 부동산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진 천안 업송호수 복합상가입니다. 최근 일산과 광교 등 신도시 호수공원 상권들이 많은 방문객 유입과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 호수 조망권을 갖춘 상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곳 천안 업송호수 상가 또한 호수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춘 신축 상가로 단순히 호수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변과 맞닿을 정도로 인접해 있고 약 4km 길이로 조성되는 업송호수 둘레길과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상가 분양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3개층 규모로 임대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어 이미 많은 분들이 업송호수 상가를 찾고 계시는데요. 현재 고급 레스토랑과 수제 햄버거집, 그리고 편의점 등의 입점이 확정되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업송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 공사 현장인데요. 이곳에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데크 교량이 들어서며 현장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업송호수공원은 둘레길 데크 공사 그리고 조명 설치가 완료되는 올해 10월에 가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 조성 공사들이 완료가 된다면 업송호수 주변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인접 부동산의 가치 또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천안 업송호수에 있는 부동산 알아보셨는데요. 올해 10월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새로운 천안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위치해 있어서요.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확실한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스튜디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요.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천안까지 우리 김나희 캐스터가 다녀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천안에 위치한 업성호수 상가라고 하거든요. 자, 멀지는 않은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충청남도라고 해서 저는 조금 멀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걸렸길래 이렇게 가깝다고 얘기한지 궁금해지네요. 아, 정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갈 때는 영등포역에서 ITX 새마을호를 타고 천안으로 갔는데요. 기차 시간으로 한 50분 정도 걸렸고요. 천안역에서 업송호수까지는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캐스터님 ITX 타고 갔다고 하셨는데 여기 KTX로도 천안 다닐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들어봤어요. KTX 당연히 다니고요. KTX는 천안 아산역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는 미리 예매를 안 했더니 다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TX를 천안 아산역에 가서 타고 왔는데 업송호수에서 천안 아산역까지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또 KTX를 타니까 서울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라이 씨가 말하는 동안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ITX를 타시면요, 50분,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는데 10분, 총 1시간 걸리시고요. KTX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40분,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면 15분, 총 55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내로 천안까지 서울에서 갈 수 있다. 좀 서울에서도 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차까지 막
막히면 2~3시간은 그냥 걸리는데 1시간 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차로 이제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면 어느 정도 좀 걸릴까요? 저는 KTX를 타고 왔는데 이 PD님과 감독님들의 차를 네. 이용하셨거든요. 업송호수가 천안 내에서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천안 IC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요. 차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자, 뭐 차로 가나 기차로 가나 한 2~3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안시 업송호수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업송호수 주변에는 사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위치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과 업송동에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수질 개선 사업비가 약 420억, 그리고 수변 생태 개발비가 364억 등 총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노후된 저수지에서 천안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총 15만 9천 평 규모로 대형 호수공원이고요. 제가 취재 갔던 상가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현재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대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단순한 공원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지와 또 산업단지가 연계되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부성지구나 성성지구와 같은 신도시 규모의 주택단지 개발은 물론 또 바로 인근에 천안 산업단지들도 있어서 주거와 업무 그리고 업성 생태공원이라는 자연과 문화 공간까지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총 8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수질 개선과 수변 생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택지와 산업단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요 걱정이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요 분석도 해오셨죠? 그럼요.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업송호수 생태공원인데요. 사업계획상 올해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10월을 넘어서 연말이 되면요. 이 완성된 공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호수 주변으로 데크로드가 깔릴 예정인데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생태공원인 만큼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업송호수의 수련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로드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280m 규모의 다리가 건설되는데요. 편리한 동선 확보는 물론 호수 중앙에서 경관을 즐기는 낭만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송호수 반경 5km 이내에는요. 천안시 인구의 절반가량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약 40만 명 정도고요. 특히 바로 인근에 호수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만 해도 17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수변공원이라는 장점에다가 풍부한 배후 수요까지 뒷받침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천안 업송호수의 가치 상승도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뒤면 완성된 공원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 참 금방 가죠, 요즘. 그리고 업성호수 반경 5km 이내에 천안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호수공원 주변에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지만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장점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차근차근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호수공원 인근 상가가 커플 그리고 가족 단위의 방문 횟수가 높고 또 연중 문화 행사나 축제가 많아서요. 정주 시간이 긴 만큼 매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호수공원 상권의 매출을 분석해 보면요. 지하철 역세권 상권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일산 호수공원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등의 상권이 역세권 상가보다 월 평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높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동인구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호수공원을 찾고 계십니다. 일산이 연간 350만 명, 광교는 365만 명 정도가 호수공원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 천안 업송호수공원 또한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천안의 새로운 명소이자 핫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호수공원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많은 인구들과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걸 아는데요. 주말이나 좀 특별한 날에는 또 날씨가 좋아지거나 할 때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그럼 다 또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서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업성호수도 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미정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업성호수 주변에 있는 상가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상가는 또 투자하기에 이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과 좀 다르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어릴 때만 해도 막 빌딩 좋아, 도시 네. 좋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뭔가 숲이라던가 공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뭐 요즘 뭐 공기도 공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좀 산책을 하면서 이 초록초록한 자연을 보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호수 공원으로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상권, 수변 상권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수변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집을 고를 때도 한강변이 있느냐 호수공원이 있느냐가 굉장히 좀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상가 역시도 좀 호수공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에서 5개월 뒤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예상 수요가 약 4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업성호수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정보통 토픽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권의 희소성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요즘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죠. 그중에서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이자 이 서울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 바로 종로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이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심 역세권 입지를 가진 곳인데요. 근처에 서울대학교 병원, 동대문 의료타운이 위치해 있어서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는 물론이고요. 한성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등이 위치해 있어서 대학생이나 임직원들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이 상업지인 만큼 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요. 최근에 이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함께 오르겠죠. 오늘 알아볼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효제동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로구 효제동 신축 아파트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가까이 있어서 노선이 풍부한 만큼 연결되는 권역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또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효제동 아파트는 총 108세대, 15층과 16층 높이의 2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벽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밝고 깨끗한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벽면에는 아트월까지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안방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 편히 쉬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처럼 꾸며진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외에도 별도의 방이 한 개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근의 종로 상권이나 동대문, 대학로가 근처에 있는데 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들 주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서울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로 한번 와봤습니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이곳에 주목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종로구 하면 사실 서울에서 도심 중에 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제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곳 종로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로구의 경우에는 서울 도심 지역으로 상권이 특히 발달해 있지만 유독 아파트가 적은 곳인데요. 그래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을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서울 전체가 이 공급이 좀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그만큼 희소성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자, 효재동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 좀 어려운지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종로구에 워낙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곳에 당연히 좀 공급도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업 지역인 만큼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종로구 하면은 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져 온 상권들이 있어서 오래된 상권 때문에 개발 자체도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미정 캐스터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오래된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변 건물들도 조금 노후화된 편이었을까요? 네, 주변 건물들이 뭐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네, 뭐 40년, 50년 된 건물들은 기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 지어진 건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좀 큰 지역이었습니다. 자, 종로구하고 그리고 조선시대를 얘기하니까 우리 앞으로 종로구 방문할 때는 한복을 입고 예의를 갖춰서 좀 방문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한복을 좋아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네, 무엇보다 희소같이 좀 주목을 해준 것 같고요. 소형 아파트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주변의 입지와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네, 서울의 대표 지역이라고 하면은 손꼽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로구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효재동 소형 아파트는요, 종로 5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요,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어서요.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을 살펴보면요,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한데요. 이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임대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직접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꼼꼼히 잘 갖춰져 있어서 이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대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실 걱정이 없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좀 기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역입니다. 자, 종로 5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고요. 그리고 뭐 상권과 입지는 일단 합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거는 개발 호재잖아요. 많은 건물들과 또 상권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동대문과 가깝다고 하니까 동대문의 개발 호재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새로운 시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네. 네, 저는 사실 여기가 이미 너무 발달된 상권이어서 좀 개발할 것이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곳이 노후된 지역이라서 의외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고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데요. 이곳은 세운 지구 일대의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요. 현재 일부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공공임대 복합시설 그리고 스마트 앵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했을 때 아주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이나 비공병단 부지 등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향후 종로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 압력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의 개발 호재까지 흡수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효재동 갈 때 우리 김나희 캐스터 한복 입고 가실 거예요? 한복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너무 잘 하겠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같이 입어주시면 제가 또 입고 같이 가겠습니다. 입을게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네. 이 종로 같은 곳들이 알짜 상권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이 고소득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조선시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져 온 정말 몇 대를 이어서 걸쳐온 그런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중심 상업지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루 유동인구만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 이런 격언을 또 들어왔는데요. 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종로만한 곳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뭐 DDP, 동대문 패션타운, 그리고 각종 대기업 본사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좀 풍부하고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동인구만 150만 명 이상이 지나다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로 5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 도심에 상권이 굉장히 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공급이 현저히 떨어져서 희소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재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667,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재동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어느덧 마지막 현장만이 남았네요. 네 번째 정보통 토픽 만나보실게요.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자, 김라희 캐스터, 어디가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부동산이 상승하던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집값이 상승하는 곳이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이고요. 일자리와 소득 규모 면에서 1위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업무타운이지만 주거시설은 부족한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대형 개발 호재가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더욱더 노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저희 마지막 현장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일단 구체적인 위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또 네. 이 역삼역으로 갔는데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4번 출구에서 제 걸음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거리상으로는 한 25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일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역삼동 부동산의 경우는 250m라고 하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강남 한가운데 있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니까 뭐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풍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적인 측면도 풍부한 곳이고, 제가 또 궁금해서 네.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근 기사에서 신규 분양을 하는 한 역삼동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21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역삼동이라는 입지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 변경된 이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점 때문에 알아본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오피스텔과 상가는 규제 이제 적용을 좀 안 받는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상가와 오피스텔은 이 규제의 적용을 피했는데요. 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좀 담보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 라인님이 다녀오신 곳은 이미 그 규제 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수월하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미정 캐스터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계획했지만 아직 못하셨다면요. 대출 규제 적용을 안 받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역삼동 오피스텔과 상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져서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썩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말끔하게 해결해 줄 부분입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 저희가 입지 여건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입지 여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은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자 또 상권의 중심 지역이죠.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이곳 역삼동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면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 가능하십니다. 교통편을 한번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 있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과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삼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역삼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잘 보셨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3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과 2호선 총 4개의 노선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한마디로 강남의 모든 곳은 슬리퍼를 신고도 그냥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버스 타고도 편하게 좀 다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나 강남은 이 업무지구로도 굉장히 대단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앞으로 그 위세가 더 강해진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강남을 떠나서 판교나 마곡 등으로 옮겨가기도 했는데 최근에 대기업들이 강남에 복합사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이 리턴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강남권의 동서교통여건이 더욱더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맡고 있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이 밀집된 이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면요.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같은 서초동이다 보니까 같은 서초고 또 역삼동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또 저희가 입지와 뭐 호재는 만나봤지만 이 역삼동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나눠봤잖아요. 한번 나눠볼게요. 뭐 사무실과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저같이 좀 사회 초년생들이 네. 사실 저 보안이
좀 혼자 살다 보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걱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 한 건물에 사무실도 있고 오피스텔 기본적으로 경비가 되다 보니까 좀 보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역삼동 일단 전 끝난 것 같은 게 교통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아서 이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위정 캐스터가 끝났대요. 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끝났대의 한마디인 것 같아요. 혹시나 역삼동에서 이 사무실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걸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만큼 직주 근접이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고요. 보안 면에서도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투자 부분도 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있어서 향후의 가치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캐스터가 끝났다라고 했지만 투자 판단은 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지역은요. 역삼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셨고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0만 명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지역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